저는 중국에서 전기차하고 친환경차 보급이 70%가 넘어가는 27년까지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 70%에서 80% 가는 데는 엄청 오래 걸릴 것 같긴 해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귀하고에 또 그리고 어렵게 모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 전기차 얘기를 꽤나 많이 했고, 작년도 뭐 12월 달에는 선전까지 가서 중국 전기차 상황들을 직접 돌아보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좀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너무 짧은 시간에 봐서. 그래서 이렇게 수소문을 했습니다.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이 없겠느냐. 물론 근데 말이 통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 분 중에 없겠느냐. 이렇게 수소문을 하다가 드디어 찾아낸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휘리 유지호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실제로 지금 중국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중국 현장을 직접 보고 계시면서 또 뭐 다양한 전기차를 다뤄보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자동차에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그쪽으로 공부도 계속 하셨고, 그래서 아주 현장감 있게 중국의 전기차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신 분이라고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우리 저희 채널에 자주 나오시는 이철 박사님 소개를 하셨고, 그리고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확실히 현장에 있으셔서 그냥 단순히 이론적인 것보다 체감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모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요, 이제 제가 중국에서 하던 일 자체가 뭐 자동차용은 아니지만 배터리 팩을 좀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개념은 비슷하니까요. 자동차용이 좀 커서 그렇지. 그래서 배터리 쪽을 조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기차가 또 중국에서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갑자기 확 이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마침 또 계약이 종료돼 가지고 자동차도 좋아하는 김에 이제 여러 자동차들을 좀 접해 보면서 순전기차 BEV만 82대를 시승을 했고요. PHEV까지 합치니까 한 120대 정도 시승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중국 관련된 정보들을 드리고 있는 이제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갔던 데는 이제 선전이에요. 근데 지금 계신 곳은 상하이에 계신데, 선전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전기차가 많았습니다. 저희의 느낌으로는 절반 가까이 되었는데 절반이 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느꼈었고, 근데 상하이는 어떻습니까? 이제 심천 선전 같은 경우에는 BYD의 본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택시들이 대부분 BYD로 구성이 돼 있고요. 광저우로 가시면 또 광저우 자동차 거가 이제 택시로 많이 쓰이고 띠디로. 상하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럼 상하이 자동차께 많겠죠. 그래서 상하이 자동차에 로위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또 이게 택시로 많이 쓰이죠. 그것도 전기차인가요? 네, 로위도 전기차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2구 환신을 새로 시작을 하면서 자동차도 일종의 2구 환신, 2018년 이전식은 바꿔준다 하는 건데, 그것도 결국은 그 타겟은 신차는 다 전기차가 되나요? 아니면 뭐 하이브리드도 상관없고 내연기관 차도 상관없고 그런 걸까요? 중국의 기본은 이제 친환경차입니다. BEV든 PHEV든 EREV든 가리지 않고 일단 배터리가 들어가면 친환경차로서 보조금은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요. 다만 이제 격차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별로. 그러니까 지금 뭐 아시겠지만 중국 지방 정부들이 돈이 좀 부족한 데가 많잖아요. 일선급 외에는 많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방은 막 2만 위안까지 주고 막 3만 위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3만 위안이면 거의 600만 원 가까이. 500만 원 조금 더 되는 수준으로 더 주는 데도 있고, 안 되는 어려운 데는 한 만 위안밖에 못 주고. 근데 어쨌든 중앙 정부에서 하라니까 주긴 주는데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긴 하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자동차 쪽에서 보면은 이제 엔진 등급, 이제 환경 등급 아시죠? 유로 4라던가 뭐 5 이런 거. 그렇죠. 지금 현재 중국에 4억 2천만 대 정도 자동차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보유자는 5억 2천만 명 정도에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4억 2천만 대 중에서 대략 1,000만 대 정도가 유로 4 수준입니다. 즉 2015년 이전, 12년 이전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0만 대 정도를 갈아야 된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 환경 규제고, 그리고 이제 유로 5까지 하면은 대략 한 1억 대가 조금 안 된다고 해요. 9천만 대 근처라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시장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그냥 보조금을 좀 이제 유로에서 난리치고 이러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환경을 위해서다.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꼼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환경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건 맞으니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선전 가서는 이제 사실은 도시 지역 가면서 이제 전기차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국가의 시내를 돌아다니 뭐 태국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다 보면 매연 냄새도 꽤 나고 공항 앞에 가면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선전은 그런 느낌이 좀 없었거든요. 근데 상하이는 어떻습니까? 상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이도 마찬가지로 대기가 많이 좋아졌고요. 네. 다만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중국 전기차들은 기본적으로 공기정화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오염 농도가 나오잖아요. 오염 농도. 그 오염 농도가요. 웬만한 대도시들에서 운전하면은 20 근처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50이 넘어가면은 이제 조금 오염이 심한 오염이 건가요? 심하다, 대기 오염이 심하다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이걸 끌고 저희 이제 장인어른댁 가보면은 120이 나옵니다. 아, 시골 동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기차는 보급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자체가 23년도입니다. 중국은.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이제 시골 지역이나 이런 데들은 밖으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아직까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제 뭐 내연차랑 가격이 비슷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순전기차는 아직까지 조금 비싸거든요. 네네네. 시작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런 이제 약간 이제 소득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농촌 이런 데는 내연차가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질이 조금 안 좋고 1선 도시나 2선 도시 이런 데들은 그래도 자본력이 좀 되니까 전기차 구매가 조금 더 쉽고,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가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비용 측면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대도시가 대기질 측면에서 훨씬 좋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리고 전기차도 뭐 올해 1,000만 대가 넘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맘만 먹으면 팔 수 있는 거네요. 폭스바겐이나 도요타는 중국 시장을 못 버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인구가 14억이잖아요. 네네. 운전면허 보유자가 5억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5천만 인구에서 운전면허 보유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300만 명입니다. 꽤 많네요. 네. 네. 즉 3분의 2가 네네.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G20 국가들은 최소 50%가 다 넘습니다. 네네. 이걸 봤을 때 중국도 아직도 최소한 3억 명 정도는 네. 운전면허를 더 따고 네. 이 사람들이 차를 살 것이다라고 다들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폭스바겐이나 도요타 또는 이제 유럽이나 이제 이런 유수의 레거시 업체들이 중국 시장을 못 버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제 그 준비를 아주 잘 해오셔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참 기분이 좋았고, 자료 주신 거에는 중국의 23년도에 자동차 생산 대수가 진짜 3천만 대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3천만 대 될 수 있어 막 그래서 한 2,800만 대 하겠다, 뭐 2,700만 대 하겠다, 그래서 3천만 대 가까이라고 표현했는데 자료 보니까는 3천만 대가 넘더라고요. 네, 넘긴 넘습니다. 생산량하고 판매량하고 차이가 좀 있고요. 네네. 이 판매량도 여러분 중국 상하이에서 신장까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신장까지 대략 제 느낌에는 5,000km 넘을 것 같은데요. 네. 신장 우르무치까지 6,800km 정도 네네. 나오고요. 예. 이제 신장 완전 끝까지 가면은 이제 한 네. 7,500km까지 나오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 거리가 네. 7,000km잖아요. 예. 그럼 자동차 싣고 가는 캐리어가 네네. 시속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뭐 그거 나와봐야 한 70km 나오겠. 네네. 도로가 좋을 경우 7, 80km 나오겠죠. 네, 고속도로에서 잘 가야 80km 네네.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0시간짜리예요. 100시간 그냥. 네네. 아니, 사람 기름도 넣어야 되고 쉬고 밥 먹고 해야 되니까 네네네. 100시간짜리인 겁니다. 네. 그냥 쭉 가도 100시간인데 네네. 그러면 이게 그냥 쭉 가지 않잖아요. 중간에 네네, 내려주고 그렇죠. 또 다른 거 싣고 이러면 네네. 4주, 최장 4주까지 걸립니다. 상하이에서 생산한 게 네. 신장까지 가면은. 네네. 그래서 이 판매에는요, 약간의 이런 운송 중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운송 중. 네. 지금 가고 있음. 네, 네네네. 이런 거 때문에 한국 분들이 잘 못 느끼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왜냐면은 한국 울산에서 생산해서 한 이틀이면 어디든 다 가잖아요, 웬만한데. 네네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디서 생산하잖아요. 가는 데만 일단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거예요. 다. 해운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육상 운송이 아니라 해상 운송처럼 보통 그렇죠, 해상 한국에서는. 운송, 네, 대륙에서 대륙으로 가면 보통 말씀하신 대로 뭐 한 달 가까운 시간이 네. 걸리니까 주신 자료를 보면 3,016만 대를 생산했고 판매는 3,009만 대, 네. 3,010만 대 정도 했으면 만든 거 거의 다 파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일부 중국 경기가 안 좋다는 걸 가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파는 거예요. 네, 일단 수출이 490만 대인 거는 사실이고요. 네네. 내수가 승용만 한 2,000에서 2,100만 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용하고 화물용 같은 게 한 400만 대가 좀 안 돼서 예. 3,000만 대를 어느 정도 채우는 거는 맞습니다. 이건 맞는데 예. 이제 뭐 꼼수 부분은 이따가 따로 이제 세부적으로 네. 좀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규모 자체는 3,000만 대가 맞습니다. 네. 400만 대 넘고 한 500만 대 가까이 지금 수출이 되는데 보면은
제일 큰 나라는 역시나 지금 현재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네요. 네. 러시아가 이제 최근에 와서 급격하게 늘은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이 멕시코, 벨기에,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스페인, 브라질 뭐 이런 순으로 네. 쫙 되고 있네. 사실은 여기 리스트는 없습니다만은 한국도 이제 중국 전기차가 보여요. 두 군데에서 보이는데 버스, 네. 하이거하고 BYD하고 좀 많이 들어와 있죠. 예, 하이거하고 BYD가 지금 눈에 띄고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을 잘 알 수 없는 전기 밴이 들어와 있어요. 세아 밴하고 마사다 밴하고 해서 들어와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한국 차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아무래도 뭐 버스 운송 사업자 입장에서는 메이커가 뭐가 중요하겠어. 자기한테 이렇게 리턴이 많은 거, 그다음에 처음 구매 비용이 낮은 거, 이런 게 이제 주로 될 테니까. 근데 저는 전기 버스는 상당히 빨리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확실히 편합니다. 운전자가 아마 상당히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뭐 투자를 다루시겠지만 네. 자동차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확실히 조금 티가 나는 게 네. 마감.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량은 많아도요. 네. 기간을 짧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마감적인 측면이 업체별로 격차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전기 버스도 잘 만드는 데는 잘 만드는데, 네. 그러니까 중국 전체가 좀 그래요. 잘 만드는 데는 엄청 잘 만듭니다. 네. 근데 못 만드는 데는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빵빵 터지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네. 사실 인터넷에서 나온 얘기가 그게 다 맞아요. 중국은 다 터진다. 또는 중국 전기차 좋다. 좋은 것도 있고요. 터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격차가 너무 심해요, 이게. 근데 저희도 이제 버스 타 보면 이제 다른 거 보고 내장 마감을 보면 이게 약간 뭐 장난감 느낌이 살짝 난다. 뭐 이런 게 좀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버스 타시는 분들이 저는 그걸 섬세하게 느끼지는 못할 것 같고, 오히려 그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전기차가 강점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술적 한계로 인해서 LFP를 채택한 거는 저는 중국으로서는 매우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었나.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중국 LFP 배터리 한계점을 인정을 하고 화학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야 이게 배터리 개선은 너무 이제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게 없냐 했을 때 나온 게 이제 셀토 바디나 세리 셰시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중국이 사실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중국이 자동차 분야에서는 사실 이렇게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식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없었어요. LFP 자체가 얘가 원래 그 전기차용으로 나온 배터리가 아닙니다. 출력을 높게 가져가는 게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배터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BYD가 진짜 갈고 닦아서 전기차용으로도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게 만들어낸 거 상당히 창의적인 거죠. 남들은 못한다 그러는 거 얘네들은 해냈으니까. 그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중국이 발전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세린바디 이런 거 사실 개념 자체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에서 먼저 나온 게 맞는데 그걸 실제로 해낸 것도 중국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중국이 옛날에 내연차를 생각하면 안 된다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중국 내연차 보듯이 중국의 자동차를 보면은 중국 자동차를 오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전기차 세상에서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다른 시각으로 중국을 보는 것이 이해도가 높아질 수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다시 좀 돌아오면은 요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제 수출이 500만 대라고 했잖아요. 이 중에서 중국 브랜드가 생각보다 많긴 합니다. 60% 정도가 중국 브랜드는 맞아요. 근데 이제 한 40% 정도는 해외 브랜드입니다. 뭐 폭스바겐, GM, 뭐 일본 도요타, 뭐 혼다, 닛산 이런 데요. 중국에서 만든 해외 메이커라는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수출 500만 대 중에 한 절반 정도, 200만 대가 좀 넘는 거는 이제 뭐 폭스바겐이나 이런 데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폭스바겐 브랜드로 중국에서 몇 대를 수출했어를 안 밝혀요. 밝히는 업체도 있는데 안 밝히는 업체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500만 대 중에서 대략 한 75% 정도만 브랜드에서 우리 모델 몇 대를 팔았다가 나오고 나머지 한 25%는 안 나옵니다.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막 뭐 중국이 뭐 수출을 어떻게 했다 했을 때 아직까지도 합자 브랜드의 수출량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건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 세계 그 전기차 시장이 지금 올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가 되면 이제 보조금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상 우리가 전기차 공부를 해보면 이게 완전히 보조금 시장이거든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사실 중앙정부 보조금은 2022년도 끝났어요. 12월로 중앙정부 보조금은 끝났고요. 세금 면제만 남은 상태고요.
세금 면제도 이제 24년부터는 3만 위안까지 550만 원 조금 더 되는데요. 네. 550만 원까지만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 지역별로 자체 공장, 그러니까 만약 상하이라면 상하이 자동차 거 브랜드 거는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추가로 보조금을 이제 지방 정부가 주는 이런 식의 이제 각자 자기네 공장에서 이제 일자리가 생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은 많이 되고 있죠. 그러면 맞아요. 최근 1년간은 보조금이 없었던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1년이 넘었죠. 1년 반 정도는 보조금이 거의 없었죠. 보조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이요. 생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2년도 말에 이제 보조금 종료됐잖아요. 중앙정부 보조금. 네네. 이거를 이제 먹으려고 12월 달에 엄청나게 생산을 하고 밀어내게 한 거네. 밀어내게 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구매를 해야지 주니까 어쨌든 중고차 업체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네. 뭐 실례로 이거는 뭐 제가 아는 내용이니까 중국에 이렇게 뭐 이제 시승차들 있잖아요. 한국에도 시승차 한국은 보통 한 3만에서 5만 킬로까지 타요. 한 대가 뭐 10만 킬로 타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근데 중국에서는 5천 킬로, 만 킬로 돌린다면 바로 중고차 시장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네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밀어내기를 막 한 겁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22년도 말에 23년도 한 1분기 이때까지 생긴 전기차 무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기 두 번째 장에 보시면은요, 요 사진이 폭스바겐 ID4입니다. 네. 이게 ID4예요. 네네. 맞네요. 네. 네네. ID4도 이렇게 전기차 무덤이 생길 정도로 보조금 따먹기에 의한 무덤이 생긴 게 맞다. 근데 이제 23년도 6월에 항저우시를 시작으로滴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택시들 인터넷 공유 차량 서비스에서 야 이거 우리가 이건 이제 그쪽 보조금이 아니죠. 자동차 제조 보조금이 아니라 대중교통 보조금이 나가던 데였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차를 가지고滴滴 그 택시를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항저우시가 이제 열이 받은 거예요. 그 축소죠. 네, 자기네들 지방정부 재정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축소를 하려고 야 제대로 된 택시 차량 써라 하면서 규제를 만든 게 400km 이상 달리는 차들만 택시로 써라. 400km. 거리로. 주행거리. 예.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23년도니까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어서 이제 그滴滴 하고요. 이제 기사 있잖아요. 근데 요 기사들이 돈이 없을 경우에 이제 중간에 중개업체들이 이걸 리스로 차를 빌려주는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400km 이하 차들 못 쓰게 만든 거니까 이 업체들이 가지고 있던 차들을 다滴滴에서 못 쓰게 돼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그냥 파산됐어요? 파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이제 여기 이제 두 번째 사진 보시면 300km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네. 300 공리가 이제 킬로미터거든요. 네네. 이런 차들이 이제 다 중고 매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체들은 다 파산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앞장에 나온 요 차들이요, 다 이게 이제 1선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차들인데 2선, 3, 4선, 5선 도시에서는 얘네들이 택시로 쓰였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보조금으로 전기차 무덤이 생긴 거는 연도별로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끝나는 때에 그 많은 그 중국 디디 출싱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하던 전기차가 중고차로 전환되면서 중고차를 팔지 못해서 엄청난 재고가 쌓였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럼 뭐 이거는 뭐 일부의 이야기네요. 전반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보조금적인 부분은 연도별로 이제 실제로 제조업체들의 이제 보조금 따먹기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대중교통 보조금 쪽 관련된 그런 거에 기준을 이제 중국 지방 정부들의 재정 문제 때문에 생긴 것도 있다. 그 보조금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데 이관신의 보조금은 보조금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이제 자동차의 보조금, 이 전기차의 보조금하고 이관신 보조금하고 어떻게 다른 거지? 이구한신 보조금은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거는 네네. 폐차 보조금 아시죠? 그렇죠. 환경 조기 폐차. 조기 폐차라 그러죠. 한국에서. 조기 폐차하면은 이게 사실 그거예요. 이구한신은.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고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파리 기후 협약 이후로 나왔던 WTO의 제재를 받지 않는 보조금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보조금의 부활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에서 다 하는 거를 좀 대대적으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왜 한국에서 보조금 부활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처음엔 이해를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조기 폐차 지원금 뭐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보조금은 어떤 건가요? 21년도 12월에 차를 샀거든요. 21년도 12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세금 면제. 이제 중국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이제 취득세 개념으로 17%에서 차량 가격이 비싸지면 조금 더 내긴 하는데요. 17%? 네, 취득세로 17% 냅니다. 대신 연간 이제 자동차세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네. 매년 내는 자동차세는 없고 한 번에 다 낸다? 네. 대신 이제 보험에 일종의 우리나라 자동차세 비슷한 게 이제 보험에 있긴 한데요. 이제 중국에는 일단은 자동차 관련해서는 그냥 이제 17% 취득세만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면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구매 보조금. 구매 보조금이 그때 당시에 18,000위안 정도. 대략 우리나라 돈은 350만 원 정도 됐던 거였고요. 그러니까 제가 20만 위안짜리 차를 사면은 이제 17%의 세금인 34,000위안 그리고 18,000위안 이렇게 해서 저한테 대략 5만 위안, 5만 2천 위안 정도 대략 한 800만 원, 900만 원? 900만 원 정도가 조금 안 되는 보조금이 나왔었죠. 적진 않았네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배터리 보조금이라는 걸 줬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중국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준 겁니다. 그게 이제 2016년도인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아마 16년일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보조금이 집행되기 시작한 게 2017년 하반기부터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드의 여파로 K배터리가 중국에도 공장이 있잖아요. 남경의 LG, 우시의 SK, 시안인가 거기에 SDI 있거든요. 중국에서도 생산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못 받았어요. 안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도에 개정을 예고를 했고 2020년도부터는 K배터리를 사용한 차에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도 중국 전용 전기차 모델을 베이징 현대가 만들었고 염성 기아에서도 K3 EV, 베이징 현대 라페스타 EV에서 차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라페스타 EV가 총 제가 확인한 건 대략 5,000대가 넘게 판매가 됐었고 역시 그거에 따른 보조금을 베이징 현대가 받아간 기록은 확인을 했어서 K배터리를 이제 2017년부터 한 2019년까지 안 준 거는 잘못된 게 맞아요. 근데 아예 안 줬다는 아닌 건 사실입니다. 그럼 번호판 비용도 있던데? 그거는 이제 중국에요. 매 도시마다 차량 등록 대수가 500만 대 이상인 도시는 번호판을 경매제로 해야 되고요. 그 6개 도시인가만이 이제 차량 보유 대수 500만 대 이상이라서 번호판 경매제로 바뀐 거고요. 나머지 도시들은 번호판은 그냥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저희 앞서 말씀하셨듯이 한 3천만 대 만들고 거기에 한 500만 대 가까이가 수출을 되고 그러면 2,500만 대가 정말로 다 팔릴까요? 기록상으로는요. 기록상으로. 수출차 중에 전기차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많이 늘어나고 있죠.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뭐 통계가 완벽하지는 않아서 제가 따로만 파악하고 있는데 순전기차가 2023년에 대략 10% 정도 중국산 브랜드만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20%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24년도는. 24년도에서는. 그래서 확실히 이쪽으로 순전기차도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쪽도 늘어나고 있다. 그건 사실인데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가 흔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국가는 G20 국가들이잖아요. 여행이나 이런 거. 그런 쪽에 수출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해외 나가서 못 봤다. 맞아요. 안 팔립니다.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는 데는 중국 전기차가.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국가가 한국하고 많이 겹치지 않는다. 이게 맞는 표현이죠. 그럼 중국에서 지금 올해 그 1,000만 대 정도 수준의 전기차가 만들어지면 일단 총 뭐 한 내수 2,500만 대 중에서 1,000만 대는 전기차가 먼저 다 팔린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용어에 대해서 다들 너무 혼재해서 쓰시는데 친환경차가 맞습니다. 1,000만 대는. 1,000만 대는 친환경차가 맞고요. 700만 대 정도가 아마 순전기차, BEV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사실 이제 중국에서 자꾸 이제 용어들을 좀 이제 헷갈리다가 24년도부터 이제 신능위엔 해서 신능원 그거로 쓰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친환경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하실 때 친환경차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000만 대는 1,000만 대는 그 중에서 이제 BEV가 한 700만 대 정도 될 것 같다. 순전기차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지금 사실 올해 자동차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말씀하셨던 하이브리드의 대폭적인 증가. 가장 눈에 띄는 점이고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는 전기차는 조금 증가율 확연히 떨어지는 흐름이에요. 순수 전기차는, 순전기차는. 중국은 지금 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한국이 조금 사실 이상한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요. 지금 사실 현대기아가 기술력이 꽤 높은데 그거를 한국 시장에 어필을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뭐 그쪽으로는 좀 약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뭐 마케팅이나 이쪽도. 중국이 코로나 때 우리가 못 봤던 부분이 자기네들이 많이 발전한 건 사실이거든요. 친환경차 쪽으로. 그런 기술들이 이제 중국에 그러니까 한 1, 2년 빠르게 지금 시장이 구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인들이 그러면 이제 전기차 가능하면 전기차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하고 내연차하고 구매하는데 부담률이 거의 비슷할까요? 사실 옛날에 내연차들은 연식으로 많이 구분했잖아요. 1년 됐다, 네, 2년 그렇죠. 됐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는 킬로미터로 구분을 하는 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다가오실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국에서도 요즘 이제 킬로미터로 많이 이제 표현들 하세요.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중국에서 이제 내연차랑 전기차, 순전기차요. 네, 순전기차랑 가격 차이가 한 2만 위안 정도 비쌉니다. 순전기차가. 5만 킬로 정도를 타면은 그러니까 1만 킬로미터당 대략 전기차가 유지비, 연료비하고 뭐 각종 이제 뭐 오일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합치면 대략 우리나라 돈 이제 중국 돈으로 한 5천 위안에서 6천 위안 정도 네네. 유지비가 덜 들어갑니다. 전기차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 5만 킬로미터 정도 타면은 이제 전기차가 한 2만 위안 비싸지만 5만 킬로 타면은 6천 곱하기 5 하면은 이제 3만 위안이잖아요. 오히려 이득이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거기다 이제 세금 감면까지 포함하면은 이득이 더 커지는 거겠죠. 네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은 차를 바꾸면은 전기차 이렇게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은 이제 나 다음 차는 무조건 전기차야 이런 분위기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야 그러면은 좀 웃기는 게 3천만 대 중에 이제 1,000만 대 3분의 1인데 아직도 3분의 2는 내연이라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3분의 2 가까이는 내연기관차인데 그거 바뀌려면 앞으로 한 10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닐 것 같아? 네. 그럼 얼마 만에 전기차로 변화야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내연차로 많이 팔리는 차량들을 하고 네. 지역하고 보면은요. 중국도 사실 전기차 대국이라고 해도요. 지금 현재 충전기 대수가 이제 1,000만 기예요. 이제. 자동차가 1,000만 대인데 1,000만 기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누적으로 판매된 이제 친환경차가 3,000만 대가 조금 안 되는데 네네. 아직도 충전기가 부족한 거예요. 네네. 중국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이제 말씀드렸지만 장인어른 댁이 우리나라 따지면 거의 면, 뭐 이런 데거든요. 네. 면 소재지 이런 데인데 충전기가 없어요. 네. 네, 없어요. 진짜 충전기 찾으려면 한 20km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집밥 그 220V 꽂아서 하는 충전기 정도밖에 없으니까 네네. 오히려 그런 쪽이 이제 안 돼. 충전기 없어요, 중국도.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충전기가 더 깔려야 된다, 중국도. 그건 사실입니다. 그럼 한 몇 년, 그냥 러프하게, 뭐, 어떻게 정확히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러면은 한 몇 년 지나면 중국에 가면 거의 대부분의 차가 이제 전기차로 바뀌고 신차 기준으로. 27년. 27년. 27년에 70% 넘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빨리 보네. 지금 4년밖에 안, 중국, 3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서 요번에 이제 삼중 전회 때 나온 얘기가 네. 그거니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렇다고 그때 뭐 자동차 대수가 지금 3천만 대 가까이 팔리는데 만들고 있는데 뭐 1,500만 대, 2천만 대 만드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하게 3천만 대 내외를 팔지 않겠어요? 2천만 대까지? 네. 내연차는 아예 없어지지 못할 거예요, 중국에서도. 네. 왜냐하면은 뭐 아시겠지만 저쪽 이제 몽골이나 신장 이런 데 가면은 없지. 거기 충전기를 설치하는 게 지금 당장은 좀 불가능한 지역도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중국에서 전기차하고 친환경차 보급이 70%가 넘어가는 27년까지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 70%에서 80% 가는 데는 엄청 오래 걸릴 것 같긴 해요. 네네. 2030년 이전에 그 신차 중에 3분의 2 이상이 전기차로 바뀔 확률이 상당히 높다. 뭐 네네. 러프하게 보면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지금 그것도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그렇죠. 중국 정부가 밀고 있으니까요.